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양귀비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7강 기술적 분석으로 통하는 이제 최종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고요. 앞으로도 이 강의 이외에도 다른 강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요. 7강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주식 총정리 2편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1강부터 시작해서 7강까지 이 강의가 15강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은 왔죠. 그런데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돈 잘 벌 것 같죠. 근데 이렇게만 하셔도 돈 정말 잘 법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시장에서는 진짜로 움직이는 파동하고 가짜로 움직이는 파동이 나뉘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침에 장이 열리는 시간이 9시죠. 근데 9시부터 시작해서 갭상승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파동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캔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캔들들은 보통은 진짜 수급들이 아니고 진짜 파동이 아니고 물량 털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관망을 조금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의 원칙을 잠깐 기준을 잡아드리자면은 9시에서 9시 30분 약 시가부터 시작해서 30분가량은 관망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대응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진짜로 된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시장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기 직전에 3시 반이 마감이죠. 그러면은 3시부터는 진짜 수급들이 또 안 들어와요. 갑자기 물량을 들어 올리고 빼는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당해요. 그래서 2시 반부터 3시 그 시간대에는 조금만 주의하시면은 당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진파동하고 가파동의 구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타를 참 잘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단타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진짜 파동하고 가짜 파동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기간은 일주일 정도, 일주일 거래일에 3일에서 5일만 보시면 돼요. 보유할 수 있고 홀딩하는 기간이 3일에서 5일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매물대에서 신규 매수는 금지.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겠죠. 매물대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매물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께서 이런 매물대의 정의를 몰라요. 근데 모든 방송, 증권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는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정도는 알겠지. 그래서 내 기법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동평균선 가지고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방송을 10명이 예를 들어서 들으면 10명 다 이 매물대를 알 것 같죠? 몰라요. 그리고 주식을 5년 하고요. 10년 해도요. 매물대를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기준이고 나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꼭 버리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이거 누가 몰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에서는요. 물량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번 돌파를 해주면 이때부터는 손이 정말 빠르신 분들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는 나와요. 근데 그것도 잠깐 3%에서 5% 잠깐 단타를 하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신규 매수는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 기준에서 몸통이 통과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원래가 이제 올라갔을 때도 몸통이 돌파를 했겠죠?
그러다가 위에서 차익이 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게 꼴이겠죠. 근데 매물대 기준에서 몸통이 통과되면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도 초보자분들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물대 기준에서 꼬리를 통과를 하면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올라갈 때 몸통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밀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당연히 추가 조정이죠. 꼬리 밑으로 빠진다.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움직이는 그 기간 자체는 3일에서 5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유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날 보유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3일에서 일주일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어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가지도 않네?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 기준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무제표를 까고요. ROE가 어떻게 됐고요. EPS가 어떻게 됐고요. PBR, PER이 어떻게 됐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시각적으로 반응을 먼저 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매물대에 걸려있네? 그럼 매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바로 이해를 해요. 이거는 주식은 오늘 처음 배웠어요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의 중요성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들을 한번 볼 거예요. 빅텍은 지금 문제가 뭐가 많을까요? 북핵 리스크입니다. 근데 최근에 북핵 리스크 완화 리스크 그러면은 방산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북핵 실험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이 방송을 오기 전에 저는 항상 그 무료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하고 와요. 근데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를 합니다. 이틀 전에 지수가 거의 6,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핵 리스크도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현금을 다 끌어왔대요. 근데 시장이 그 다음날 밑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코스닥 시장이.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전문가님, 북핵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완화가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청자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북핵 리스크가 완화가 됐을까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앞으로도 해결을 해야 될 숙제이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문제, 그리고 북한에서의 핵실험 문제도 계속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숙제인 거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완화가 됐다,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당연히 방산주들이 반등을 해요. 그리고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시총액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슈가 터질 때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날도 그랬고요. 그 다음날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북핵 실험을 한대요. 핵실험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 다음날 계속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중국에서 너네 하지 말아라. 아니면 트럼프가 너네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더라. 그럼 나도 너네 도와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왜요? 무섭거든요. 북한에서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조용했죠. 북한에서는요, 15일 태양절, 25일 창건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25일이라는 4월 25일 날은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시장이. 오히려. 우리는 정말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더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압력들이 조금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슈로 인한 급등은 정말로 추격을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물대 추가 반등은 5일을 지켜본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며칠을 보유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모든 종목은 최바닥 선취매를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월봉에서 최바닥을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최바닥을 잡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최바닥에서 선취매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최저점을 잡았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할게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량을 받쳐야겠죠. 그래서 이슈 터집니다.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초보자분들 매수 금지죠. 왜요? 얼마 못 가니까요. 얼마 못 가서 이슈는 다시 한번 소멸되고요. 재료도 소멸되죠. 그러면 주가는 왜 올라갈까요? 기대감이 없는데요. 그렇죠? 주가는요. 항상 그래요. 기대감이 없으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뭐 거래량이 증가돼서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이슈가 하나 터진 거죠. 근데 이슈가 터졌다라는 거는 단기간 안으로 재료 소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추격을 해야 되나요? 리스크를 안고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물대 하루, 이틀, 3일 가장 최적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4일, 5일 홀딩을 하고 최대 지켜보는 5일까지만 그리고 그 이상까지는 조금은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매수가가 정말 현저히 낮아요. 정말 최바닥이에요. 그러면 5일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혹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조금은 챙기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단타를 하시거나 이제 조금 빨리빨리 순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매물대에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도 스펙코도 마찬가지고요. 방산주.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볼게요. 빅텍 같은 경우는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스펙코도요. 같은 방산주입니다. 하루, 이틀, 3일째 되던 날 계속 빠져버리네요. 계속 빠져버리네요. 여기에서 문제, 같은 테마라고 해서 같은 시기에서 출발하고 같은 목적지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요. 대장주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관심을 받지 못하는 테마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가면요. 두 번째를 공략을 먼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장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얘네가 가고 있는데 세 번째 아이는 안 가요. 그러면 얘는 정말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조금은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퍼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텍도 보면요. 지금 현 구간에서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매물대 조정받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란 기간, 일주일이라는 거래 일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퍼스텍이 아닌 TPC도 마찬가지입니다. TPC는 최근에 또 4차 산업 관련주로 엮여 있던 종목 중에 하나.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최저점 매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취매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원칙으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잃지 않은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요, 이 종목이요, 정말 저는 이 종목을 밑에서 잡고 그리고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안 가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으면 어때요? 재료가 있는데요. 그럼 매매를 하겠죠. 매수를 했어요. 가요? 그럼 며칠까지 보유를 해야 될까요? 매물대까지 올라갈 때는 유지.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며칠을 보유를 해야 될까요? 3일에서 5일.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앞으로 기억 속에는 매물대 3일에서 5일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싹 지우세요. 올라갑니다. 첫 번째 매물대에 걸리죠. 이거 확인하시죠? 확인되실 겁니다. 매물대 여기 한번 저항을 받죠. 그러면 앞으로 3일을 지켜볼게요. 하루, 이틀, 3일. 3일까지 오케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최종 목적지는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며칠까지 보유했죠? 일주일 보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매도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물량 떨구기. 재밌죠?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그러면은 전문가님 뭐 말이 쉽지. 이거를 추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추격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종목 상담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매물대를 알고 있었으면 추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매물대를 알고 나서부터는 추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제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아시잖아요. 정말 추격 안 하고요. 내가 한 달에 단타를 20%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추격한다, 물량, 이거 거래량 들어온다, 이거 보고 추격을 하시죠. 다음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모든 초보자분들은 그냥 쉽게 주식을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TV 방송을 통해서도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저도 기분 좋은 게 제 영상을 막 찾아보고 이제 방송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방송보다 강의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짜여진 구성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혹시나 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방송을 틀었거나 하시면은 지난 방송 보기를 조금 돌려보세요.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돼 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슈로 인한 급등주는 정말로 추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추격을 하더라도 다음 매물대까지 걸릴 때는 3일에서 5일 정도만, 앞으로 며칠이요? 3일에서 5일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대 추가 반등은 5일을 지켜보자. 딱 정리돼 있잖아요. 기준이 이제 테마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얘도 금호 HT도 이번에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갔었던,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었던. 근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부터 며칠? 하루, 이틀, 3일째, 그리고 그 다음날 급락. 그러니까 뭐든지 일주일 안으로 다 끝내야 돼요. 재료 일주일 안에 끝내요. 이슈 재료 일주일 안에 끝내요. 그러면은 차트도 일주일 안에 끝내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매물대를 모르고 추격을 하게 돼요. 상한가 갔으니까 다음날 다시 한번 추격을 하거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돈을 좀 잡수소 시장에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걸 한번 들어갑니다. 왜?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날 들어갑니다. 이 전날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다음날도 상한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초보자분들의 생각이에요. 요즘 트렌드가요. 상한가를 보내주면요. 또다시 상한가를 가주는 거는 한 1년 전의 트렌드. 지금 트렌드는요. 상한가 가고요. 절반까지 누르고 나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양봉에서 가격 2분의 1을 잘라서 눌림목을 하면요. 매수가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강의를 했었던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죠. 만약에 제가 내년에도 또 트렌드가 또 바뀌겠죠. 혹은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트렌드가 바뀌겠죠. 그러면 그 트렌드가 또 바뀌면은 그대로 또 강의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시장은 항상 똑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시대가 변하는데 시장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조금 따라가셔야 돼요. 다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날도 봅시다. 며칠 걸렸을까요? 매물대 돌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세워볼게요. 매물대 돌파하고 이틀, 3일, 4일, 5일 돼도 못 가요.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된다? 빠진다. 주가는 빠진다.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땐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주가는요. 3일에서 5일 동안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은
고점, 저점, 절반을 한번 잘라보면요. 첫 번째는 6,250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가격대가 6,100원 이하가 나와요. 그러면은 6,100원 이하로 들어가시기 나아요. 근데 저도 이 종목을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절반 자르세요. 양봉의 절반 자르면 눌림목 매수 나와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도 저도 여기에서 한번 최근에 공략을 했어요. 최근에. 공략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기껏 강의를 하고 기법은 이렇게 됩니다. 매매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설마 제가 안 써먹을까요? 당연히 똑같이 매매를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장 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눌림 나와서 매매 한번 하고요. 다음날 급등 나오길래 다시 한번 매도하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얘가요. 다날이 소액결제 관련주였죠. 예전에는 뭐 포켓몬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죠? 근데 그 포켓몬 관련주로 왜 엮여 있었을까요? 결제하라고. 결제 관련주니까. 그래서 결제를 많이 하면 유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얘네한테 좋은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제 결제 관련주기 때문에 K뱅크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항상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테마들도 항상 바뀌어요. 테마들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그런 트렌드를 잡아주는 사람의 방송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게 이 방송인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5일째 되던 날에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빠집니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꼭 잡으시는 게 맞고 꼭 3에서 5일만 보시면 돼요. DST 로봇도 마찬가지요. 자, DST 로봇 봅시다. 하루, 이틀, 그리고 3일, 4일, 5일. 그랬더니 주가는 조정. 그쵸?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재료를 알고 있어요. 근데 차트를 제대로 하나만 배워보세요. 재료를 많이 알아도요, 소용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1,900 종목 이상이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을 하나하나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제대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 한 종목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차피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좀 베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찾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률은 계속 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요, 좀 주의를 하자. 이 종목도 주의를 하자. 올라가더라도 며칠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더 올라가지 못하네요. 그럼 정리. 그랬더니 다시 빠져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다시 빠집니다.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종목에서 기준을 3일에서 5일만 잡아주시면 정확하게 매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이제 물량들이 들어와서 오버슈팅은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제가 알려드리는, 양기비가 알려드리는 매물대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조금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주식시장에서는 100%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100%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월봉에서 최저점 매매를 하는, 투자를 하는 방법들, 종목을 찾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아시아경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요. 제 얼굴이 밑에 배너가 뜰 겁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